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그때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을 대상으로 권리를 보호받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허는 물건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모두 등록을 받을 수 있고요. 실용신안은 물건에 대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의 경우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특허청에서 심사할 때 특허법 혹은 실용신안법에서는 특허는 진보성을 판단할 때 기존의 기술 대비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실용신안권은 기존의 기술 대비 아주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와 아주 쉽게의 차이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사실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등록을 받고 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크기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심사관 중에는 쉽게와 아주 쉽게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이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특허는 물품성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실용신안은 물품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와 실용신안이 또 큰 차이가 있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특허는 이제 출원일로부터 20년, 최대 20년까지 권리를 보호받고요. 실용신안은 최대 10년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특허가 실용신안보다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존속기간이 2배 더 크다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경향으로 볼 때는 실용신안권보다 특허로 출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용신안권이 왜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또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실용신안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물품에 대해서 등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실용신안을 출원을 하면 등록을 그냥 바로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빨리 사업을 해야 될 때 그러면 나는 우선심사 이런 게 아니라 출원하자마자 등록증을 줬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을 때는 실용신안은 굉장히 좋은 제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그때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제도는 없고요. 이제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특허와 실용신안 제도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원을 하자마자 등록을 주는 제도가 중국에는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중국에 특허 출원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빨리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한국에는 특허를 출원하고 중국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 볼 법합니다.